네, 제가 항상 재미있어하는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에셋증권에 이제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 이 초고수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UX랩의 전현현 팀장님 모시고 지금 오늘 뭐를 샀는지, 그리고 과거 5일 동안 뭐를 샀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초고수 어떤 분들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전월 그러니까 주식 잔고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전월 기준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일단 선별을 하고 그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MTS에서 실시간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의 수익률 상위 1%의 주식 초고수. 그러니까 뭐 반에서 1등 하시는 분만 다 모아 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들을 9시 30분 기준으로 샀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주식 초고수는 삼성전기 9시 30분 기준으로 삼성전기,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알테오젠, 코스모신소재, 휴마시스, 앞타머 사이언스, 노토스, 에코프로 이렇게 10종목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5일 동안 이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치료제라든지 네.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7위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지금 3, 4, 5위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바이오베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시총이 지금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큰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어떤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시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뭐 사실 뭐 옷은 안 사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아플 때는 계속 치료제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한 2년 동안 주가가 한 3분의 1 뭐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실적이 되는, 그리고 또 LOE 그 추가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네. 약국에 가면 우리가 열 났을 때 먹는 타이 땡땡 네. 그 약도 지금 뭐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진단 키트도 뭐 10배 이상, 네. 10배 이상 뭐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좀 산 거군요. 네, 휴마시스 샀고요. 그다음에 뭐 이따가 또 데이터를 보겠지만 그 휴마시스 외에도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아니면 CGN이라든지 전통적인 우리가 진단 키트 주들은 계속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삼성전기가 1위예요. 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삼성전기는 사실 실적에 비해서 많이 낙폭이 됐고, 뭐 올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물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뭐 어저께 최근에 실적 이제 시즌 되면서 계속 발표가 나오기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그런 부품주 소재주들은 사실 매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은 저희가 데이터는 뭐 큰 뭐 특별한 이슈는 못 봤습니다만은 주가가 조금 오늘도 떨어지는 와중에서 약간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에 대한 낙폭 과대 대형주에 대한 단기 이제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기가 1등으로 올라와서 네. 약간 뭐 아주 놀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신기할 정도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도 좀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고 실적이 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계열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오전 9시 30분에는 약간 반등을 기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30분 기준 어떤 것들을 팔았는지 한번 그것도 보셔야죠. 네. 지금 한국 BNC가 1위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제 관련 코로나가 지금 8월 달에 더블링 되면서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아주 정부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2년 전 코로나의 어떤 그때의 어떤 진단 키트 또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이제 관련주인 국전약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같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 관련 회사들은 지금 이렇게 단기 반등을 많이 크게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한국 PNC하고 국전약품 이런 치료제 같은 거 네, 사실은 임상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매수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또 올라가니까 살짝 팔고 내려가면 또 다시 사고 네. 이렇게 좀 초고수들은 단타를 참 잘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순매수에 셀트리온이 또 나오듯이 셀트리온이 이제 여러 주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파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초고수가 판다고 해서 꼭 따라 파시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네. 어떤 종목의 실적, 좀 본인의 기준에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5일 단위로 한번 볼까요? 네. 5일 단위로 보면은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샀습니까? 네, 5일 동안도 오늘 이제 급하게 또 오르고 있는 한국 PNC가 1위입니다. 그만큼 지금 5위 보시면 한국 PNC, SD바이오센서,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까지 10종목 중에서 4종목을 지금 초고수들이 5일 동안 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그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다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2년 전에 이제 치료제와 진단키트주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를 다시 한번 데자뷰처럼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어찌됐든 우리가 늘 누구나 다 예상을 하듯이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켓에서 동이 나고 있는 뉴스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초고수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그 네. BA5 네. 예, 뭐 새로운 변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열이 좀 많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목도 많이 아픈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두세 달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오미크론이랑은 조금 또 다른 모양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확산력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예, 전파력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치명률은 굉장히 낮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건 참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SD바이오센서, 한국 BNC, 뭐 국전약품 이런 것들 앞으로 모멘텀은 조금 더 살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들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진단키트들도 주가가 뭐 많게는 막 10배까지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네네. 이제 되는데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총이 4조 8천억 정도 되고 순이익만 한 1조,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PER 한 5에서 6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피크아웃을 넘어서는 넥스트 비즈니스가 좀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회사를 진단키트, 체외 진단키트 회사를 유망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오히려 뭐 내년도 후년도에 대해도 다른 영역으로 더 진출할 수 있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지금 기관이 계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도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일 동안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팔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뭐 계속 초고수가 사고 있다가 또 최근에 조금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5일 동안에는 좀 팔면서 적당히 지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를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조금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최근 5일 순매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그 랭킹이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일동홀디스, 2위가 바이오니아, 또 4위가 랩지노믹스, 5위가 HLB, 6위 휴젤, 7위 SK 바이오사이언스, 8위 시젠. 이렇게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섹터가 다시 한번
뭐 몇 년 동안 조금 안 갔던 바이오 섹터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고요. HLB도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2위에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이제 뭐 RNA 치료제 이런 회사로 좀 유명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 이제 뭐 안정성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사실 뭐 탈모 기능성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그 진단 키트에도 예전에도 진단 키트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mRNA 그러니까 RNA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전통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뭐 주가 좀 올랐지만 주가 좀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그 주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동홀딩스가 일동제약의 홀딩 컴퍼니이고 네. 일동제약은 뭐 또 치료제 관련이잖아요. 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치료제.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윤호 팀장한테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이 재밌는 데이터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 팀의 전윤호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